전 국민이 100세까지 건강한 그날을 위해 국민 체력 100과 함께하는 스포츠 100% 릴레이 토크 진행을 맡은 전세현입니다.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레전드 선수들을 만나서 그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과연 오늘 만나게 될 레전드 스타는 누가 될까요? 지금 함께 확인하시죠. 됐어, 패스. 헛다리 짚고. 잠깐만요, 패스. 오케이. 축구 처음 하세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저랑 같이 잠깐 축구했었잖아요. 실력이 전혀 녹슬지 않은 것 같던데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제 실력이요? 네. 2002년도에 태어나셨으니까 제가 그때 했던 거 직접 못 보셨죠? 직접은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실력이 거의 완전히 녹슨 상태. 네, 녹 많이 쓸었어요. 이제 국가대표부터 또 프리미어 리그까지 또 업적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선수인데요. 지금까지 여러 소속팀에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만나봤잖아요. 그중에 좀 기억에 남는 선수들이 있을까요? 뭐 어떤 한 선수 한 선수를 기억하라 그러면은 뭐 제 시대에 뛰었던 그런 최고의 선수들하고 거의 대부분 다 경기장에서 만났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죠. 그러면 한 분만 꼭 뽑는다면 어떤 뽑아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딱 생각나는 선수를 한번 딱 뽑아보세요. 그럼 내가 그 선수의 장단점이나 그 선수를 만났던 느낌을 딱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약간 선배실 수도 있는데요. 차범근 선수 한번. 지금 딱 이제 2달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제 누군지 꼽아달라고 그러니까 못 꼽으시는 것 같은데 차범 감독님은 저도 경기장 안에서 직접 뛰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도 그 어렸을 때 비디오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트넘에 딱 갔을 때 베르바토프 선수가 이제 그 레버쿠젠에서 이적을 해서 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를 딱 보고 처음에 한 말이 뭐냐면은 차범 감독님 잘 계시냐고. 그래서 내가 너 어떻게 차범 감독님 아냐 그랬더니 자기 롤 모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차범 감독님이 유럽에서의 평판은 대단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다만 경기장에서 만난 적은 없습니다. 대표 기술이 헛다리 짚기잖아요. 네. 집중적으로 연습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축구를 한 이유가 드리블 때문이었어요. 드리블로 그 속이고 나가는 동작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그 쾌감 같은 걸 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훈련을 하다가 제가 3명을 제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4명을 제치면 그때 당시에 감독님이 파울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3명을 제치고 너무나 아쉬운 마음으로 패스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을 정도로 드리블을 좋아했다라고 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002년 월드컵을 직접 본 건 아닌데 들은 얘기는 되게 많거든요. 그때 열기가 진짜 대단했다고 들었는데 너무 부담감이 심했을 것 같거든요. 선수들 입장에서. 그때 압박감 같은 건 없었나요? 경기 전에는 압박감이 되게 심했어요. 이 한국에서 하는 월드컵에서 우리는 반드시 16강에 가야 된다라는 네. 대명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딱 이제 한일 월드컵이 경쟁 상대니까 일본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그 월드컵 전에는 진짜 부담스러웠죠. 그런데 이제 막상 월드컵이 시작되고 첫 경기에서 폴란드를 이기고 나서부터는 온전히 그 폴란드전 이후에는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사실은 많은 팬들이 응원해 주시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열정적인 것도 몰랐어요. 월드컵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엄청난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사실 저도 좀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월드컵 당시에는 대회 자체에만 몰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월드컵이 되게 모든 축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잖아요. 근데 그걸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나가셨는데 나갈 때마다 좀 어떤 마음으로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조금 그때 당시에는 막내였으니까 좀 약간 어린 축에 속했으니까 2002년도에는 큰 부담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2006년도에는 되게 많은 선배님들이 은퇴를 하셨고 제가 2006년도, 2010년도에는 이제 대표팀의 주축 선수가 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2006년부터는 되게 좀 부담감이 좀 있었죠. 네. 그런데 다행히 2006년에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원정에서 승리를 했어요. 또 2010년도에는 처음으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하는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월드컵 하면 저에게는 좋은 결과들을 다 가져왔던 월드컵이어서 저에게는 상당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은퇴 후에 또 축구 해설가도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경기 결과를 너무 잘 맞히셔서 문어영표라는 별명도 얻으시고 또 그때 KBS가 시청률 1위도 했었는데 해설에서 혹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상대를 분석하고 과거의 몇 경기들을 분석하고 선수들의 구성이나 뭐 전술 형태를 보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또 틀릴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노하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경기 전에 준비하는 루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술적인 부분, 선수 개인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찾는 그런 루틴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지금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정형화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은퇴 후에 싹스업이라는 브랜드도 만드셨는데 왜 싹스업인가요? 싹스업을 만든 이유는 내가 원하는 걸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가졌을 때 거기서 깊은 그 절망감과 허무함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성취를 하거나 꿈을 이루는 게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구나. 행복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때에만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를 추구하고 얻고 성취하는 것에서 저의 삶의 방향이 누군가와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도와주고 잡아 이끌어주고 이런 걸 하긴 원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좀 할까 하다가 축구 경기를 보시는데 넘어진 선수가 잔디에 태클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면 일어나기 전에 바닥에 앉아서 양말을 한번 이렇게 잡아당기고 일어나요. 넘어진 선수가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양말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마음을 다잡는 행위. 그래서 우리가 싹스업이라는 걸 통해서 넘어진 사람, 기회가 제한된 사람,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용기를 주겠다는 의미에서 싹스업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죠.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는 몰랐는데요. 네, 그런 아주 되게 짧게 얘기하긴 했는데 되게 긴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강원FC 대표이사도 하셨었잖아요. 2년 뒤에 이제 내려오시게 됐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정치적 입김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 자리가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려온 적도 없는데 기억에 남는 것은 진짜 아주 투명하고 정직하게 일을 했어요. 구단의 전체적인 예산도 늘어나고 스폰서십도 아주 많이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어린 선수들에 많이 투자를 해서 좋은 선수들도 키워내고 그래서 그 스포츠 행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했던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소중한 그 경험이었죠. 2002년에 이제 이임생 선수에게 따귀를 맞은 일화로 유명한데요. 당시 축구계 선후배 문화와 또 지금의 선후배 문화에 다른 점이 있을까요? 딱이 맞았다고 만들고 딱이 때리지 않았어. 임생이 형이. 그 임생이 형 또 보내는 거야. 그렇게 하면 임생이 형이 밀었지. 네.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그렇게 해서 임생이 형이 나쁜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니까 딱이 맞지 않았고요. 일단은 네. 약간의 충돌이 있긴 했는데 그날 저녁에 임생이 형이 저한테 전화해서 사과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죄송하다고 어찌됐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날 밤에 이제 끝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 갖고 임생이 형에 대해서 나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 지난 일이고 별일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K리그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배경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유럽 축구와 한국 축구의 이 정보가 단절됐던 시기에는 우리 어린 선수들이 좋은 플레이를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이제 미디어 환경이 되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유럽에 있는 최고 레벨의 그런 어떤 경기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면서 어린 선수들이 미디어 환경에 의한 그 최신 축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그것을 따라하는 선수들이 생겨났고 그것이 수준 높은 경기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골대녀, 볼룬티어 그리고 뛰어야 산다 등등 다양한 방송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방송국에서 이렇게 계속 찾아주는 본인만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스포츠를 즐기거나 직접 보거나 직접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스포츠 예능이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스포츠 예능에 적합한 스포츠 선수들을 찾다 보니까 저에게 기회가 온 것 같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러닝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본인이 느끼시는 러닝의 매력이 혹시 뭘까요? 저는 이제 선수 때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제 네. 은퇴하고 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뛰는 건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션 형님이 한번 러닝 한번 하자고 그래서 나가서 10km를 뛰는데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현 형님은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저 형은 지금 민간인이고 나는 운동선수 출신인데 왜 저 형은 안 힘들어할까? 좀 오기가 생겼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뛰자고 했어요. 실제로 러닝을 힘들지 않게 아주 즐기면서 뛰어보니까 러닝이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현영님하고 같이 이제 둘이 뛰다가 우리 재밌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 불러서 같이 뛸까? 그래서 이제 옆에 한두 명씩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러닝 크루가 만들어졌거든요. 저희가 그 언노운 크루라고 있는데 러닝은 제가 지금 이제 느끼기에 저 말고 모든 인간이 즐기기에 가장 좋은 스포츠 하나를 만약에 저보고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러닝이다. 언제든지 아주 간단한 기구 몇 개만 있으면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운동 하나를 누군가 모든 사람에게 추천한다면 저는 러닝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저같이 50m도 못 뛰는 사람한테도 추천하실 수 있어요.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50m를 뛸 수 있으시면 60m가 가능하고 600m가 가능하고 6km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진짜요? 네. 오케이. 그러면 요즘 축구 대표팀에 대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이 본선에 진출한다고 해도 경쟁력이 있겠냐 하는 얘기도 있고 이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한국 축구라는 것 안에는 선수, 감독, 그다음에 협회, 구단들, 그다음에 프로축구 팬들, 그다음에 정부 지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합쳐서 한국 축구라는 단어가 딱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한국 축구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투자하고 걸어온 결정체가 오늘날의 한국 축구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날의 한국 축구의 수준을 지금보다 더 높이겠다, 더 경쟁력 있는 팀으로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열심을 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사령탑을 맡고 있는 홍명보 감독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은 평가가 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대표팀은 목표가 북중미 월드컵에서 뭐 16강 혹은 뭐 8강 그 이상을 이제 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목표로 달려가는 그 과정에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잘할 수도 있고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일이 다 코멘트를 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맨 마지막에 그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어떤 과정과 결과가 감독에 대한 평가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멘트를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축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우리 대표팀, 그다음에 우리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모든 코칭 스태프,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표 선수 인생의 한순간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한다면 어떤 순간을 찍으실 건가요? 2000년 월드컵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저랑 이제 지성이랑 유럽에 진출했죠. 그리고 유럽 네덜란드에서 성공하고 둘 다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갔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전히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여전히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기장에서 지성이랑 저랑 만났고 제 볼을 뺏어서 지성이가 이제 득점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이미 지성이하고는 대표팀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같은 선수였고 그래서 유니폼이 나랑 달라도 지성이 얼굴을 보면 패스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어떤 친밀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났고 끝나고 이렇게 있는데 지성이가 오면서 저에게 먼저 이제 미안하다라는 딱 제스처를 취하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손을 딱 잡은 거죠. 근데 그 장면이 이제 딱 찍힌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이야기가 되게 많은 축구 팬들에게 회자가 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아주 좋은 추억을 떠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그 당시에 그 볼을 되게 잘 뺏겼다고 생각하고 그 경기에서 제가 실수를 하고 졌지만 그래서 되게 안 좋은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포장될 수 있다는 면에서 저는 그 순간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간 이영표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로 하실 건가요? 만약에 한순간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저는 정직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정직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네, 과연 이영표 선수의 악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요즘도 꾸준히 운동하시나요? 러닝도 하고 뭐 가끔 축구도 하고 있지만 제가 상체 운동을 요즘 못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상체 운동 해야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한번 악력 측정을 해볼 건데요. 참고로 이 40대 남자 평균 악력이 49kg 정도라고 합니다. 한번 측정해 보시죠. 49요? 네, 49는 49kg. 53.3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여전히 건강한 이영표 선수였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영표 선수처럼 건강해지고 싶나요? 그렇다면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죠. 어디서? 국민체력 100이 운영하는 체력 증진교실에서 연령에 맞춰서 준비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온라인 또 오프라인에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I say 튼튼, you say money. 튼튼. 많이. 대한민국을 뜨거운 용광로처럼 만들었던 2002년 월드컵의 영웅 이영표 선수 만나봤습니다. 오늘 죄송해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되게 신선했고요. 상당히 저도 너무 재밌었는데요. 또 다음 시간은 또 어떤 스타가 찾아올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